위원장도 질의 시간 아닌데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저 위원장이에요. 김성태 증인 이쪽으로 좀 와주실래요? 예. 모든 분란의 시작이 거짓말이나. 예, 증인께서 아까 그 말씀하시던 중에 지금 그 우리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뭐 언론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용철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그 서영교 위원장이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받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고 또 그러면서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오남을 안내는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보셨겠네요. 그 방송 봤습니다. 예, 사실과 같습니까?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의원님 답변에 질의에 제 재판에 관계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좋아요 그러면 예. 그 2019년 7월경에 그 본인이 필리핀에 갔던 건 맞습니까? 김성태 증인 본인이 그것 또한 답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답변하기 힘들어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재판에 영향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재판 내용에 앞서서 본인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 그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그 재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는 걸 양해드리겠습니다. 그 조경식 씨라고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그 2019년 7월경에 김성태 증인이 필리핀에 있을 당시에 김성태 회장하고 조경식 본인이 같은 호텔 방에서 침실도 내내 같이 쓰고 계속 같이 있었다 그러던데 맞아요? 지금 서울 고검 TF에서 뭐 이런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관련된 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 국정원 증인, 국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 하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500만 불, 300만 불 그 북한에 지급한 그게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김성태 증인 본인은 주가 조작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주가 조작은 제 재판에 관계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슨 주가 조작이라 하면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태국에서 온 뒤로 저는 주가 조작이라 조사 자체를 받은 게 없습니다. 무슨 검찰이 저를 뭐 봐줬다 그렇게 주장들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그 악랄한 검사들이 저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 구속시킨 사람들이 뭘 봐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직원도 나와서 증언을 하고 민주당 의원도 하는 말씀이 금융감독원에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다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당시에 검찰에서 김성태 증인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증언 관련해 가지고 봐주려고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안 했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주가 조작을 위해 가지고 800만 달러를 썼냐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조작이라는 건 도대체 뭔 저에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적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북한에 관련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막 저희 자료를 IR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시할 수도 없는데 그걸 무슨 주가 조작에 썼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5월 7일 날 연어회 술 파티 그건 뭔지는 아시죠? 그 주장되는 내용이. 그 관련된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실제로 쌍방울 직원이 그 음료수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검찰청 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김성태 증인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답변. 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주를 드셨냐? 연어 그거만- 먹었다고 뭔 이게 뭐 일에 무슨 관계인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중 선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커피 먹었네 뭐 이렇게 그 교도관들이 뭐 저희들 뭐 저 수발을 들었다는데 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발을 받습니까? 전혀 검찰이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검찰 직원들과 친해져서 정이 들다 보면 예를 들어 냉커피 뭐 저희 참고인 수사하면 냉커피 몇 잔 먹고 뭐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교도관에 엄청 저 자존심 건든 적에서 저는 창피해서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무슨 뭐 죄송하지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증인이 알게 된 게 대략 몇 년 정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약 2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 물론 이화영 씨가 쌍방울에 뭐 근무한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증인의 관계에서 이화영 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김성태 증인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지고 이화영 씨가 그에 따라서 증언을 할 그런 관계인가요? 그건 제 재판에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도 뭐 제가 안 지가 20년 됐는데 뭐 누구가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나이가 있고 자기 이치가 있는데 자기 뭐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아침에 그 법사위원장 부속실 같은 데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셨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부속실인지 뭔지 모르고요. 알겠어요. 예. 옆에 있기 때문에 물 한 잔 지나가다가 정수기에 물 한 잔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가 법사위원장 부속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회 방호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CCTV를 열람하려면 CCTV에 등장하는 김성태 증인이 등장하는 화면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 CCTV 확인해 보십시오. 사인만 하면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속실 여기 행정실 통해가지고 사인 좀 부탁드릴 테니까 여기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 뭔 내용인가 저 변호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잠깐 김성태 증인. 예.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서영교 위원장실에 와서 서영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뵌 겁니다. 예, 들어갔어요. 예. 자, 다음. 안녕하세요. 국감에서 이전 부사 측에서 또 술자리 회유를 주장을 했는데 예.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앞으로 조사 받으면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피곤해가지고 먼저 갈게요. 술 반이 없었다는 입장 계속 그대로. 예, 없어요. 예. 이번에 배임으로 입건되셨는데 그에 대한 입장 그거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예. 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럼 진술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앞으로 재판 쭉 해야 되니까 재판에 밝혀지겠죠. 수고하십시오. 네, 논란의 인물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신 거죠? 수사를 안 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연구랑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알아보죠. 예. 법무부가 최근에 예. 딱 날짜를 찍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에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할 때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 예,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건 맞는 건가요? 예, 수사 필요상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변호인도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예, 그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네. 연어회와 소주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어. 예,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 계속 동석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몰래 그 짧은 시간 동안 예. 뭐 연어를 준다든지 예. 뭐 술을 준다든지 그걸 몰래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는 장소까지 얘기를 해요. 창고라는 곳에서 진술을 마쳤다. 창고라는 예. 뭐 창고가 진짜 창고는 아니겠죠? 네네. 예, 그런 곳이 있어요. 창고라는 곳이 왜 지금 예. 창고라고 부르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검사실
맞은편에 빈 검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거기가 검사실이 좁기 때문에 예. 저희가 대기실로 사용을 했었고요. 예.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피의자들이 대기하거나 또는 수용자들이 대기할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모두 동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그럼 안에서 그날 그 창고라는 곳은 아예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의 검사실 내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장소에 뭐 가서 뭔가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날짜가 좀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그죠? 네. 5월 17일 말고 그럼 예. 다른 날에는 혹시 뭐 음식 제공이든 뭐 연호회 이런 게 들어간 건 있어요? 지금 그게 1년 반이 된 논란입니다. 예. 그동안 날짜도 수없이 바뀌었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런 식의 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꼴대가 바뀌듯이 또 다른 날짜가 지속되고 또 반박을 하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루어졌는데 예. 당연히 뭐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먹을 거를 줘서 예. 그걸로 회유해서 어떤 진술을 받는다. 그런 식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줘서 어떤 것이 그 진술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아니 그런데 법무부는 예.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교도관 1명과 재소자 2명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자체 감찰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법무부는 상황이 바뀌었다. 네.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재소자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들은 것. 예. 그것은 전문의 재전문의 진술로 사실 신빙성이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것까지 동원돼야 되는지 참 의문이긴 한데요. 예. 그 다음에 교도관께서 말씀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고 예. 또 지금 증거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예. 저는 곧 그 실체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이 뭐 하루 이틀 된 논란은 아니니까 처음에 문제 불거졌을 때 교도관을 다 전수사를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새로운 교도관 1명이 진술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법무부가 제대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진술이 지금 한 1년 반 동안 예. 전수조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있었고 예. 재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무슨 다른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실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금방 또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갔냐는 뭐 좀 부차적인 거고 네, 핵심은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네, 했느냐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논리는 이렇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네, 네. 검사, 네. 박 검사 있게 네, 네. 시죠. 박 검사가 짜고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고 네. 그래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회유 진술을 받아낸 거다. 이게 지금 여당의 주장 논리인 것 같아요. 네. 회유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네, 그게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진술 자체를 보면 그게 허위 자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진술을 제가 여기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예.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희가 묻지 않은 내용, 예.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진술 자체는 당연히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예.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입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회유를 할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화영 지사는 국회의원 지내고 경기부지사 지낸 거물 정치인입니다. 예. 제가 그때 평검사였는데요. 예. 제가 회유를 한다고 회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유나 뭐 협박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진술했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다 지금 박 검사 말이 맞다면 그럼 네. 법무부는 감찰을 왜 지시했다고 보세요? 여당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뭐 1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제가 탄핵 발의도 됐고 이 사건 말고 뭐 다른 또 무고한 사건으로 휘말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휘말리고 이번에 발표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것이 또 재판에 또 활용이 됐거든요. 유출이 돼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대통령 재판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송금 재판을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감찰을 또 받으시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네. 지금 지시를 내렸고 네. TF팀까지 이제 대검도 꾸렸다고 하는데 감찰하면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아, 당연히 공직자로서 예. 충실히 응해야 됩니다. 예. 예. 당연히 응하는데 예.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대북 송금 재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에 차라리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판을 오히려 나가면 응하시겠다. 예, 제가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박 검사 나와주셨습니다. 자 채널A는 회유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한 이 법무부 관계자도 불러서 입장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2년 전에 매듭이 지어진 줄 알았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 국면을 맞은 걸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의혹을 재탕하는 걸까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선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누군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분명히 저희 뉴스탑10에서 수원지검 자체 조사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법무부가 아예 감찰 지시를 하면서 지시 전에 연어 술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구속 수감된 이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검찰청으로 오게 되는데 교대관들의 매우 또 구체적인 진술, 당사자들은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공을 해낸다고 전제하더라도 술 냄새가 났고 이 투명한 액체, 왜냐하면 술인지는 가리고 마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냄새가 상당히 났고 연어 초밥이 왔고 우리가 항의까지 했다. 왜? 공범을 같은 장소에 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조우하도록 하는 거는 교도 행정에서 금지해야 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부분 폭로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의 기세 등등함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거짓말로 치부됐었죠. 그런데 이 날짜까지도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술을 먹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5월 17일로 정확하게 기억을 환기했어요. 보통 날짜를 잘 환기를 못합니다. 기억을 소환을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실상 다른 날짜를 얘기했던 게 5.18 전날에 술 마셨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게 좀 부끄러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5.18 광주에서 386 이제 정치인들이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제 TF를 법무부에서는 발족시키고 실체적 진실에 좀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고 바로 또 반박했어요. 실명 걸고 박상용 검사. 이거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건 맞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다라고 바로 반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새 국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핵심 정황은 이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저는 이제 연어 술 파티 여기 확인됐다고 해서 특정 장면 아니면 물적 증거 이런 건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 좀 조심스럽지만 핵심 진술은 교도관 진술.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일단 핵심 정황은 교도관 진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카더라 이야기 아니겠어요? 본인이 직접 봤다든지 목격담이 아니라 술 냄새가 났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3자적 진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관련된 교도관과 또 그다음에 교도소에 들어갔던 시간,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조사가 됐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다 사실은 근거 없다라고 해서 판결이 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제 무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것이죠. 물론 뭐 정황적으로 보면 예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또 한편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진술들이 또 제3자적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진실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서 마신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장과 주장의 대결로는 이 사안 자체를 검증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의혹들, 재판부의 사법부의 판단이 대략 다 끝났는데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얘기하는 이유를 두고 그 송영훈 변호사님, 야권에서는 이게 혹시나 회유가 사실로 판명이 되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혹은 이 쌍방울 측이 검찰의 협박, 압박, 회유에 못 이겨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봐라, 회유했으니까 이거 술자리 회유 사실 다 뒤집어진다. 공소 취소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슈가 더 커지는 겁니까? 당연히 야당과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일련의 빌드업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해서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함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그 수사를 했던 검사를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고 함으로써 어떻게든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 검사가 누구냐면 작년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검사 중에 어미준 검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010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을 때 당시에 돈을 준 한만호 씨라고 하는 사람,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원에 나가서 1심 2차 공판기일 때 돈을 안 줬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인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모두 확정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검사에 대해서 감찰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어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졌는데 이번에도 지금 또 동료 재소자의 무슨 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확정 판결에서 이미 다 배척된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도 그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 판결을 매우 부자연스럽게 뒤집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에 당연히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앞으로 그 부분 주목해서 보실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진실이 뭐 오늘 한 제목 보니까 거슬러 돌아온 연어라는 표현도 나왔던데 4위였습니다. 이제 3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자,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해온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연어로 식사하며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확인했다는 근거는 또 뭘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술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술파티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출입 기록과 교도관 조사 결과를 들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등이 연어로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다른 재소자와 당시 개호교도관의 증언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중대한 위헌위법적 행태라며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